외치겠습니다. 한반도에 필요 없다. 한반도에 필요 없다. 대한민군 철수해라. 대한민군 철수해라. 소성리에 필요 없다. 소성리에 필요 없다. 국방부도 철수해라. 국방부도 철수해라. 기지정상화 중단하고 기지정상화 중단하고 일반화평 중단하고 일반화평 중단하고 사드 갖고 다 나가라. 사드 갖고 다 나가라. 사드 가고 평화오라. 사드 가고 평화오라. 네, 그렇습니다. 현재 평화기도문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평화기도문은 이덕훈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법신부 사원이시여, 물질의 흑진이 정신을 교백하자 108년 전 물고를 여신 스프렌드 선생님의 말씀을 들러봅니다. 성주에서 기도정성 올리신 정선종사님을 들러봅니다. 2000년이 넘도록 비가 하나도 하나 한마음으로 소성리의 평화를 기도하였습니다. 이 평화의 기도가 세계의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노래하는 세계의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여들고 마침내 소성리가 평화의 상징가 되기를 쉽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추운 겨울도 이제 막 빠집니다. 탐욕과 전쟁의 그림자도 물러가는 겨울처럼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밝고 희망찬 소성리의 따뜻한 봄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외침이 끝내야 따뜻한 평화의 불꽃으로 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끝까지 물러나지 않고 잊고야 말 것임을 다짐합니다. 온 사람이 모여 평화의 축제가 펼치길 것을 약속합니다. 영조 선별구 영문 올리겠습니다. 괜찮으신 분들은 작성하여주십니다. 일단은 평화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법신부의 사안이시여, 비정상화에 저항하는 평화행동을 맞아 오늘의 기도와 행동이 소성리와 김천의 평화가 되고 나아가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로 이어지길 염원하며 간절한 마음 모아서 올립니다. 법신부의 사안이시여, 가장 무거워야 할 입에서 너무도 가볍게 전쟁이라는 단어가 쏟아지고 공정과 정의라는 단어가 어느 때보다 그 의미가 퇴색되어가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깊은 어두운 밤 가운데 찬란한 아침의 밝음이 자라나고 한겨울 서풍 속에서 생명의 기운들이 자라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들어낸 평화의 숲을 위해 한 줄기 더 평화의 뿌리를 뻗어냅니다. 정의로운 법신부의 사안이시여, 돌아보면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은 한낱 싸늘한 미국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70여 년 묵은 분단 역사이며 수백 년 묵은 제국주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연대를 끊어내어 내 삶의 주인 정신을 빼앗으려 하는 모든 권력들이었습니다. 정산종사께서 선천기운이란 세시대에 어긋나는 정신이니 지난해의 묵은 잎은 어쩔 수 없이 떨어지고 새해 새잎이 득세하는 것 같이 이기욕이나 미신 등 과거 시대의 묵은 정신은 결국 새 세상에는 발붙일 곳이 없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를 죽이고 자신만 살아남으려는 이기욕으로 만들어낸 분단과 제국주의, 남을 지배하려는 부당한 권력의 역사는 결국 상생과 평화가 실천되는 시대에는 발붙일 곳이 없음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새로운 평화의 역사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자비로 함께 하시는 법신부 사은이시여, 수성리와 김천의 평화를 기도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기도합니다. 이 땅의 평화가 깨어진 모든 곳에 다시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상처 입은 생명들이 모여 자주를 노래하고 연대에 춤을 추니 한량없이 큰 은혜를 내리시어 상생과 평화의 길로 쉼없이 나아가게 하소서. 한 마음과 간절히 비옵나이다. 이 땅에 평화가 깨어진 모든 곳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다가 마음속에 기도드렸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양이 극한 더위에 선복이 있나니 이는 음이 새로 일어나려다가 극성한 양에게 눌리어 3번 항복한다는 뜻이니라. 그러나 말복이 지나면 양은 차차 세해지고 음이 차차 힘을 타게 되나니 이것이 곧 극하면 변하고 미하면 나타나는 우주자연의 이치라. 정권의 소장도 그러하며 단체나 개인의 성세도 그러하므로 노인들은 이 원리를 미리 알아 그 성할 때에 항상 미리 겸손하고 사양하며 남을 위하느니라. 이상한 원리편 36장 말씀이었습니다. 어제 지금 비용 때문에 지금 오늘도 지금 어제 지금 경찰 병력이 그제 저녁이죠 이제. 그제 저녁에 지금 몇 년 만에 경찰 병력이 24시간 근무를 했어요.
뒤에 이사지 근무 안 산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누구냐, 직원 중대 아니고 군인 애들, 의경 애들 사라지고 나서는 이게 없어졌는데, 지금 그제부터 어제는 제가 시끄럽다고 그랬더니 안 서는지 모르겠는데, 어제는 또 내려가서 저 밑에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몇 년 만에 지금 이러는데, 이게 다 지금 드론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제는 이제 도대체 얘들이 뭘 하나 싶어갖고 한 바퀴를 싹 돌았습니다. 기지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아는 모든 입구들을 한번 돌았습니다. 그 입구마다 경찰들이 현재 입구마다 경찰들이 배치되어 있고, 지금 오고 가는 것을 지금 다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월명리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저쪽 노곡리 부산고개에 올라가는 길이 두 개 있잖아요. U자형 인도가 있고, 옛날 노곡리 김천에서 근무 쓰던 곳이 있고, 잠시만요. 지금 활주지의 상황을 보면 낮에는 경찰 병력들 차가 지금 썰마을분 버스가 한 3대, 공고차가 몇 대 있었고, 어제는 또 내려가다 보니까 버스 2대, 공고차 하는데 승용차 몇 대가 써있고, 아침 새벽에 지금 올라오다 보면 저희들이 인도로 들어가는 길마다 경찰 차가 인도 안에 들어가서 헤드라이트를 켜고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인도로 바로 들어갈 수 없게끔 지금 돼 있고, 또 오늘은 오다 보니까 경찰 본부가 밑에 주민이 있는 그쪽에서 선라이트를 켜놓고 문을 열어놓고 있더라고요. 완전 지금 그쪽을 다 감시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네. 어제는 오디오가 되면 안 되죠. 어제는 경찰 특공대까지 왔었습니다. 집 밖에 있다가 버스가 여기서 회차하는 소리가, 버스가 갑자기 검정색 버스 한 대가 여기서 회차를 하길래 깜짝 놀라서 나갔더니 경찰 특공대예요. 그래갖고 아니 도대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이럴 일인가,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저기 피정의 집 앞에는 기관총 한 부대는 아니죠, 한 소대 군병력이 거기서 피정의 집 앞쪽 가는 길 바뀔 쪽에 차를 대놓고
정말로 뭐라 그래야 되냐. 온갖 분위기 조성은 다 하고 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드론 때문이다. 드론 때문이에요. 근데 드론도 분명 얘네들이 파악을 이미 언론사에 그냥 민간 상용 드론이다 라는 것이 이미 나왔습니다. 사실 그렇게 큰일이 아니잖아요. 옛날 2018년도인가 여기서 드론 많이 날라다녔었어요. 그때 한참 드론이 유행이었는가 모르겠는데 막 마을에도 드론 한 대 나타나서 우리가 국방부에 지금 우리 감시하는 거냐고 막 항의하고 우리 집회하는데 드론 띄어져 있어갖고 항의하고 항의했다가 뭐 옛날 뭐 동네 사람이고 뭐 그런 적이 또 있었습니다. 그냥 순서 별거 아닌 거일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 꼭 드론 아니어도 우리 모두 알죠? 저 달마산 올라가면은 길 전체가 다 조망이 됩니다. 드론으로 꼭 그거 보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드론 하나 잠깐 떴다고 경찰 특공대까지 동원해서 하는 게 이 진짜 이 3일 동안 아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무 일도 아니고 혹시 떨어졌으면 어디에 떨어졌고 안 떨어졌으면 이 정도 못하지만 안 떨어졌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모든 거는 미군인데 정작 그 미군은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라고 하니까 여기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수뇌부에서 이거를 정리를 해서 상황을 끝내야지. 이 조그만한 드론 하나 때문에 3일 동안 이 수백 인원이 산을 뒤지고 있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네, 고맙습니다. 아니 어제 경찰 특공대를 보고 진짜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지금 3일 동안 지금 경찰하고 군인이 동원이 돼서 산을 뒤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드론 찾으려고. 근데 중요한 거는 어디에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실제로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도 몰라요.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도 몰라요. 그래도 어제 그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얘네들이 그 우리 안에서 누군가가 얘네들이 국정원에서 띄워놓고 지금 민주노총 말도 안 되는 국가보안법으로 지금 걸고 넘어지듯이 얘네들 지네들이 띄워놓고 우리한테 빌미 삼으려고 하나? 라고 했는데 뭐 그 언론에서 다 많이들 나오긴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우리에는 혐의점이 없었답니다. 지난 7년 동안 그런 적이 없어서. 참 심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죠. 하고 싶어도 돈이 없었다는 걸. 아우 가난해. 우리는 하고 싶었습니다. 할 돈이 없습니다. 우리라고 안 띄워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발품하면서 달마산 오르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경찰서에서 혹시 우리가 띄운 거냐라고 전화가 왔길래 돈이 없다. 띄우고 싶어도 우린 그럴 돈이 없다. 그냥 동네에서 누가 외부에서 놀러온 친척 하나가 띄웠을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띄운 겁니다. 근데 결국 위에서 지금 서로
경찰 특공대까지 보낼 정도로 진짜 뭐 오버하면서 이 3위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리고 어제 이렇게 가만히 짐밖에 앉아 있으니까 한 7시 정도, 6시 정도 되니까 저기 월명리에 있던, 그러니까 신기고 희정의 집에 있던 그 무장한 소대가 차를 타고 나가요. 근데 저는 이미 한번 받고 올라가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 트럭 위에 중무장한 군인들이 그 차를 타고 가는 거 보니까 전쟁터인가? 계엄령 떨어졌나? 하는 게 머릿속으로 그냥 순간 훅 지나가요. 감정이 훅 올라옵니다. 이게 뭐가 이렇게 하는 그 감정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저조차도 올라오더라고요. 사실은 한 마을에, 이게 한 마을 아닌가? 마을 아닐까? 한 마을을 둘러싸고 중무장한 군인들이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하고 경계근무 쓰고 하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전쟁, 임박한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 거하고 도대체 뭐가 다르겠습니까? 근데 이 3일 동안 결국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우리나라 수뇌부, 각 기관의 수뇌부가 지들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정을 내려서 이거는 그냥 민간 경기고 못 찾았다 하거나, 아니면 미군들이 못 떨어뜨렸는데 떨어뜨렸다고 하는 것 같다 하거나, 아니면은 뭐 누가 찾아간 것 같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야 되는데, 결론은 아니고 그것밖에 이유가 없는 거죠. 이유가 없는 거죠. 수백 명이 생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한 마을이 왜 갑자기 계엄령에 떨어진 것처럼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되고, 치안을 지켜야 될 경찰들과 다른 특수한 상황을 대비해서 근무를 서가야 될 군인들이 여기서 온 산을 뒤지고 있는 거는 여기에 말도 안 되는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기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우리나라 군인이 드론을 발견해서 그거를 재민군으로 쏴서 떨어뜨렸는데, 만약에 그게 우리나라 군인이었으면은 저기 저 능선 너머에 떨어졌을 거예요, 좀 찾아봐 주세요 할 수가 있겠습니까? 쌈싸대기 맞죠. 근데 주한미군이니까 거기 가서 찾아보세요. 근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정보는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 우리가 떨어뜨렸어요, 그냥 알아서 찾아봐 주세요. 이건 주한미군이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주한미군이니까. 게다가 이 마을은 저 사드가 없었으면은 겪지 않았어도 될 일입니다. 우리 모두 지난 7년 동안 얘기했듯이, 알았듯이 정상적으로 들어온 기지도 아닙니다. 비정상적 정부에서, 그리고 더군다나 촛불로 태어난 정부에서 비합법적으로, 불법적으로, 그리고 폭력적으로 막무가내로 갖다 놓은 그 무기 하나로 인해서 결국 고통을 겪는 거는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하고 마주하고 있는 지금 마주하는 경찰이지만 어제 그 진천 쪽 그 산으로 걸어 올라가는 모습들 보니까 그 굉장히 길거든요. 차로 가도 거기까지 걸어가는 모습 보니까 짠해 죽겠더라고요. 도대체 이걸 왜 해야 되는 거지? 얼마 전에 1월 17일인가 5.18 그 5.18 유공자 그 3단체가 처음으로 (5.18) 계엄군 묘역에 가서 참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가 신진대는 안장의 국립서울 현충원을 찾았고 5월 단체가 계엄군 묘역을 찾은 건 1980년 이후 43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처음 이루어진 거는 이제 지난해 말에 먼저 당시 계엄군이 먼저 찾아와서 5.18 단체한테 의문품과 이걸 전달하면서 사죄를 하면서 이게 시작이 됐다라고 해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특정사동지 회장, 송기회 이분들이죠. 이분들이 이렇게 했는데 곳곳을 돌면서 이렇게 왜 자꾸 의열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작년에는 이 계엄군 분들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여행, 치유의 여행을 함께 하기도 했고 거기서 연극을 이제 하면서 이렇게 치유 연극을 하기도 했었는데 거기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이제 광주 사람인데 명령을 받아서 갔더니 알고 보니 내 친척인 거예요. 근데 오히려 남의 손에 맡기면은 더 죽겠다 싶어서 자신이 더 열심히 더 악독하게 때려왔대요. 그리고 그 이후로 고향에 가지 못하는 분들도 그 일이 있고 나서 광주 고향에 가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연극을 하면서 오열을 터뜨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그 명령권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실 현장에서는 농사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먼저 손을 내밀었고 그거에 결국 손을 내미는 손을 맞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용서와 화해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고 저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만 한다면은 언제든지 그 용서를 할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까지 5.18의 원흉이었던 전두환은 끝끝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수뇌부들 중 그 누구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가 않죠. 그러나 그 피해는 온전히 현장에서 일어났고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사드 문제와 같이 지금 이 시대는 이 5.18 사드 문제가 아니고 이 5.18 문제와 같이 결국 우리가 그렇게 서로 과연 가해자가 사과를 할까, 서로 만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던 그 일조차도 용서와 화해가 참회와 용서,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동단체를 국가보안법으로 끌어넣어서 압수수색을 하고, 이거는 빨갱이로 몰아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언제적 색깔론입니까? 국가보안법으로 몰아넣으려고 하고, 그리고 또 누군가는 얘네들 이거 국가보안법으로 걸려는 거 아니야? 라고 두려우면 걱정을 하게, 언뜻 걱정을 하게 하는. 근데 실제로 지금 이 정부는 사실 누가 민주노총이 이 언론을 봤을 때 극우 수구 보수 단체들 아니고서 현대사회에서 누가 외치겠습니다. 당신이 매국노다! 당신이 매국노다! 매국행위 중단하라! 매국행위 중단하라! 기지정상화 돕지 마라! 기지정상화 돕지 마라! 당신이 매국노다! 당신이 매국노다! 매국행위 중단해라! 매국행위 중단하라! 당신이 매국노다! 당신이 매국노다! 매국행위 중단해라! 매국행위 중단해라! 경찰이 올해까지 넘어져서 아주 지금 관계 강화 기간이라 좋아. 그런가? 누가 그 뉴스 기사를 보고서 민주노총이 북한과 연루했다라고 누가 그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걸 누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냐고요. 댓글 부대들이 아주 좋아하던데요. 딱 그 댓글 부대만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댓글들은 왜곡되어 있습니다. 말이 되냐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공인된 물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고, 그게 악독한 겁니다. 대중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저 돼? 라고 하지만은 그냥 된다고 우기면은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거는 순식간이라고 하는 게 바로 공권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은 신중히 사용되어야 되고 엄격한 법적 기준에 따라 사용되어야 되는데, 이 정부는 법이 내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매국노다! 당신이 매국노다! 매국행위 중단해라! 매국행위 중단해라! 기지공사 돕지 마라! 기지공사 돕지 마라! 당신이 매국노다! 당신이 매국노다! 매국행위 중단해라! 매국행위 중단해라!
중단해라. 기지공사 돕지 마라. 기지공사 돕지 마라. 당신이 매국노다. 당신이 매국노다. 매국행위 중단해라. 매국행위 중단해라. 법을 사유화한 최초의 정권, 최초는 아니죠. 어쩌면 마지막 정권이 되지 않을까, 됐으면 좋겠다.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정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이렇게 대놓고 이 대명천지 세상에 대놓고 이렇게 하는 거는 자신의 목줄을 자기가 채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대종사님께서 정산종사님께서 하신 말씀 같이 달이 차면은 기울기 마련입니다. 해가 질 때 달이 떠오르기 때문에 지는 것이 아니고 서로 그렇게 뜨고 지고 하는 겁니다. 해가 뜨면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정산사님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언젠가 모든 것은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를 예상해서 나에게 권리가 있을 때 겸양하라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정권이 영원하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난리 먼 난리를 치면은 과연 정권 연장이 되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러한 상식 자체가 통하지 않는 정보라서 드론 하나에 이렇게 사실 공무원들이 드론 하나에 자기가 지금 책임질까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책임질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3일 동안 이 난리를 피고 있는 거고, 이러한 현상은 대한민국 전 공무원 사회에 다 퍼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죠. 이 정부의 조기 종식의 목줄은 스스로 채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3일 동안에 다시 한번 느낍니다. 질 때를 알아서 겸양하라. 이 정부가 과연 그 지혜의 말을 털어기라도 한번 들어볼 날이 있을지, 그 주위의 간신배들 사이에서 한 번이라도 들을 날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자신의 목줄을 채워오는 저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그 때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내면서 이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한 말씀씩 나가면서 해주시겠습니다. 어제 어디 페북에 보니까 천공 스승께서 천공 스승께서 뭐 일을 못하면 죽어야 된다 막 이런 그 얘기를 하셨던데, 정확한 어디는 잊어버려서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내가 어제 그 생각을 딱 했네. 윤석열 제자에게 보내는 큰 메시지인가요? 경고인가요? 아 참, 누구한테 말씀을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갈 때마다 사고를 치면 제발 해외 신방송 나가지 마라 이래야 되나.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잘 받들어야 되나 어째야 되나. 제가
아침 저녁으로 활기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경찰들의 그 모습 그리고 인도를 다 막고 있어서 그 뭐 저 같은 경우야 그냥 도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경우지만 그 마을 주민들은 그 인도를 수시로 이용하는 도로인데 그 생활의 불편이 얼마나 클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밑에 노공립 분들은 연명님 이쪽 분들은 경찰들이 정말 그냥 진을 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은 안 해도 굉장히 위협적이고 저는 그냥 지나오면서 보기만 하는 것인데도 이거 뭐지? 뭐 이러면서 좀 불안한 느낌이 들고 오늘은 또 경찰차 한 대가 이렇게 도로에서 쌍라이트를 켜고 이렇게 있으니까 굉장히 위협을 받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별거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서 그 기지 하나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게 우리한테 이렇게 정말 위협이 되는구나라는 걸 좀 실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좀 멀리서 우리가 그동안 저게 전쟁목이기 때문에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었다면 이 작은 일 하나 가지고도 좀 실감이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놈들을 당장 내쫓아야 되겠다. 좀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우리가 이제 뭐 며칠 설이라고 쉬게 될 텐데 우리 경찰들도 우리 경찰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도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가실 거죠? 가셔야 됩니다. 강장로는 집에 가라. 장로는 집에 가라. 예,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제 그 드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야, 우리는 드론이 어디에 떨어져 있는지 아는데 이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드론을 날린 사람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인가 하고 얘기했더니 그게 아니고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전쟁행위 돕지 마라. 전쟁행위 돕지 마라. 당신이 매국노다. 당신이 매국노다. 기지공사 중단해라. 기지공사 중단하라. 하는 얘기가 그렇게 수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두셨어도 못 찾았다면 그게 어디 쓸지 뻔하지 않냐? 그래서 노공리 저수지 안에 들어있을 거라고. 그럴 수 있겠네. 그래서 그렇네. 지금은 이제는 UDT가 동원되어야 할 시점이다. 애들 고생시키지 마. 그런 말 지금 지금 보고 있는 경찰 우리 경북 경찰청장 이하의 정보과 분들 노웅리 저수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 있을 수 있습니다. 저수지. 그랬어요. 그래서 참 일리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작은 해프닝들을 빌미로 어떻게 여기가 전쟁터가 되어 갈 것인지를 미리 경험하게 되는 것 같고요. 사실 주민들에게나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가장 심각한 건 우리들의 마음속에 쌓이는 차곡차곡 쌓이는
공포, 상처 이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생각해 보면 저 미군들인데 이 나라 정부는 1948년 이후 이 땅의 남한 정부는 끝까지 지금까지 한 번도 미국을 향하여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는 그런 정부가 없었습니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사드는 전쟁이다. 침략행위 돕지 마라. 침략행위 돕지 마라. 전쟁행위 돕지 마라. 전쟁행위 돕지 마라. 사드 부역 중단해라. 사드 부역 중단하라. 기지공사 중단해라. 기지공사 중단하라. 기지운영 돕지 마라. 기지운영 돕지 마라. 당신이 매국노다. 당신이 매국노다. 사드 부역 중단해라. 사드 부역 중단하라. 매국행위 중단해라. 매국행위 중단하라. 기지공사 중단하고 기지공사 중단하고 불법 사드 철거하라. 불법 사드 철거하라. 당신이 매국노다. 당신이 매국노다. 종로로점 그만하라. 종로로 좀 그만해라. 오곡리 저수지에 드론이 잠겨있다. 우리가 그렇게 기대를 모았던 촛불정부마저도 이 사드 대못을 박는 그런 배신행위를 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그런 패배의식 이런데 젖어 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세계 매디 그러면서 우리의 국력을 이야기하고 우리 스스로 뭐 이제 당당한 선진국의 일원이다 이렇게 떠들지 말고 진정 당당한 그런 선진국이 된다라고 한다면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 자주성을 주권을 온전하게 되찾는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이제 지금까지 이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했던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제 파기하겠다. 새롭게 이 조약을 파기하고 새롭게 한미 관계를 다시 세우는 그러한 그 조약이나 협정을 맺겠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정부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 어떻게 해야 하나 참 아직도 갈피를 못 잡았는데 집에 가 이렇게 콧물이 흐르면 이거 혹시 독감하냐 코로나냐 걱정돼가지고 올라갈 생각보다는 그래도 꽉 처박혀 있을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한 낮 12시쯤 좀 좋아지면 가까. 집에 가. 그런데 집에 어제 가. 창돌이 토요일날 자기 데려다주고 올라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네가 가자면 가지. 데려다달라면 데려다줘야지 그랬는데 문제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내가 연휴 기간 잘 보내시고 모두 새해에 새로운 꿈들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물차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매국노다. 당신이 배우노다. 기정상화 돕지 마라. 기지정상화 돕지 마라. 매국행위 중단하라. 매국행위 중단해라. 당신이 매국노다. 당신이 배우노다. 건설로도 딱지 떼라. 건설로도 딱지켜라. 야, 니네 사무실 앞 10분에까지 했어. 네. 새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 땅의 평화를 더 넓혀가는 쪽에 그런 방향에서 잘 이루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 네. 집에 가. 시간이 다 됐고